땅에 갇힌 석불과 땅에서 솟은 석불, 남원사, 석불사. 남원사, 호남의 관문 여산. 여산은 남원 땅으로 향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을이었다. 하늘에서 보면 그 지형이 꼭 호리병의 작은 입구 같았다. 동쪽으로는 천호산이, 서쪽으로는 미륵산과 용화산이, 북쪽으로는 충청도 땅의 연무, 남쪽으로는 익산의 왕궁이 여산 땅을 둘러싸고 있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길로 인해 예로부터 여산은 호남의 관문으로 통했다. 한양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도 통과 의례처럼 지나칠 수밖에 없는 고을이 바로 여산이었다.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 땅으로 내려가던 날에도 여산은 서리와 역졸들의 대기 장소로 쓰였다. 조선 태종 2년 낭산현과 열양현이 합쳐지면서 여산의 위상은 더욱 커졌다. 그만큼 여산은 사통팔달의 고장이자 나그네들의 변하지 않는 쉼터 중 하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아는 춘향전의 한 대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부목계 하직하고 전라도로 행할세 남대문 밖 썩 나서서 서리, 심부름꾼, 중방, 역졸 등을 거느리고 청파역에서 말 잡아 타고 남대문시장, 종로 포도청, 배다리 얼른 넘어 밥전거리 지나 동자기를 얼른 건너 남태령을 넘어 과천읍에서 점심을 먹고 사근내 미륵당이를 지나 수원에서 잠은 잔다. 팔풍정, 화란, 광정, 모란, 공주, 금강을 건너 금영에서 점심 먹고 높은 한길 소개문, 어미널티, 경천에서 잠을 잔다. 노성, 풋계, 사다리, 은진, 간치당이, 황하정, 장애미국에 여산읍에서 숙소 잡고 이튿날 서리 중방 불러 분부하되 이곳은 전라도 초읍 여산이라 국사가 막중하니 명을 어긴즉 죽기를 면치 못하리라. 춘향전 송성욱 옮김 민음사 2004 145에서 146쪽. 땅에 갇힌 석불과 남원사. 조선 중후기 문신이었던 윤공이 여산에 들린 해는 1592년 임진년이었다. 윤공은 남원부사로 부임하러 가는 도중 천호산 근처 백운사에 들러 하룻밤 여정을 풀었다. 백운사에서 내려다보는 여산 땅은 넓고 넓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독자천이 여산 땅의 평야를 서해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윤공은 피곤한 몸을 뉘어 겨우 잠을 청했다. 이따금 백운사 단청의 풍경소리가 귓바퀴에 머물다 사라졌다. 윤공은 자신이 잠자리에 든지도 모른 채 잠이 들었다. 잠을 자는 동안 윤공의 귓속으로 아기의 울음소리가 오래 흘러들었다. 처음에는 사찰의 풍경소리인 줄만 알았던 그 소리는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를 하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에 잠에서 급히 깨어난 윤공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윤공은 자신의 꿈을 오래 되짚어 보았다. 분명 윤공의 꿈속에서는 땅에 갇힌 석불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윤공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참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윤공은 촛불도 켜지 않은 채 방문을 열어보았다. 백운사의 새벽이 유난히도 야심했다. 날이 밝자마자 윤공은 사찰 인부를 시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던 독자천의 논으로 가보라 명했다. 사찰의 인부는 윤공의 귀에 아기 울음소리로 현몽했다는 땅을 파보았다. 윤공이 말한 자리에서는 미륵불좌상과 석조 거북 그리고 5층 석탑이 수줍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인부는 백운사에 있던 윤공에게 다시 그 사실을 급히 알렸다. 인부의 말을 전해 들은 윤공은 그 사찰이 831년 진감국사 해소가 창건한 법당사가 아닐까 짐작했다. 남원부사 윤공은 남원으로 가는 여정을 잠깐 미루고
그동안 폐사지가 되어 있던 그 자리에 3칸의 법당을 지어 올렸다. 윤공이 여산 땅을 떠난 이후에도 이 고을 사람들은 남원부사가 현몽하여 사찰을 재건했다는 의미를 담아 남원사라 불렀다. 죽어도 죽지 않는 석조 거북처럼. 사찰 인부는 남원사가 다 지어지자 남원으로 떠나는 윤공에게 물었다. 나리, 석조 미륵불상과 5층 석탑이 조화롭지 않은데 석공을 불러 손을 댈 값이오. 그 말에 윤공은 한참을 석조 미륵불상과 5층 석탑을 바라보았다. 윤공의 대답이 빨리 돌아오지 않자 사찰 인부는 괜히 애가 탔다. 그때 윤공이 말했다. 때로 사물이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오. 윤공의 말에 사찰 인부도 석조 미륵불상을 바라보았다. 가만 보니 석조 미륵 좌상은 가사가 2 어깨를 모두 가리는 동견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가슴과 왼쪽 어깨가 모두 드러나 있어 특이함을 유독 더해 보였다. 그때 윤공이 말을 더했다. 조각기법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중기 유물로 추정되지 않소. 수인은 우측손은 향마촉지, 좌측손에는 약함을 든 약사열애불로 개금되어 있으니 석공의 솜씨가 실로 놀랍기만 하오. 사찰 인부는 석조 미륵 좌상을 보던 시선을 얼른 옥층 석탑으로 옮겼다. 나리, 그럼 지대석이 없는 5층 석탑도 그냥 놔둘 값이오? 윤공은 그 말에 5층 석탑을 바로 보았다. 가만 보니 5층 석탑의 탑신도 일부 자연석을 이용해 쌓아 층수를 알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도 손상이 심해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윤공은 대답 대신 고개만 가만 끄덕였다. 윤공과 사찰 인부는 남원사 경내를 돌다 대웅전 앞에 놓여있는 석저 거북 앞에 발걸음을 멈췄다. 윤공은 석저 거북의 등껍질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동양에서의 거북이는 만년을 사는 상서로운 동물을 상징하오. 또한 힘과 인내의 동물로 여겨왔지요. 사찰 인부는 윤공이 쓰다듬던 거북의 둥근 돔 형태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사찰 인부도 어디에서 주워들었는지 말을 이었다. 나리, 거북의 둥근 돔 형태의 등은 하늘이며 복부는 대지를 표상하기도 한다지요. 그 말에 윤공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웅전 앞에 석조 거북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한참을 더듬어 보았다. 지금까지 땅속에 갇혀 자신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그리움의 시간을. 부처가 농부이며 농부가 부처이다. 윤공이 남원사를 중건하던 해는 1592년이었다. 그해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공이 남원부사로 부임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게 된다. 이때 윤공은 백성을 가장 먼저 버리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그해 9월 사원부의 탄핵을 받는다. 그런데도 윤공은 1604년 다시 당진 현감으로 임명하게 된다. 선조는 왜 그런 윤공을 다시 조정에 등용했을까? 그 이유는 충청도 암행어사 이극신이 선조에게 올린 보고에 잘 나타난다. 이극신은 당진 현감 윤공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힘써서 조사의 쥐공물을 모두 관에서 마련하고 백성을 번거롭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후 윤공의 행적을 기록한다. 백성을 버리고 가장 먼저 달아났던 윤공이 당진 현감이 되어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남원사에서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꿈에 현몽했던 석불이 자신이 섬기고 살펴야 할 이 나라의 백성과 다르지 않음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던 것은 아닐까. 석불사, 뿌리 깊은 석불의 믿음. 남원사가 여산 제남리 독자천 들판에 세워진 절이라면 석불사는 길 항복판 사거리에 세워진 절이다. 산기면 연동리 석불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석불사는 남원사만큼이나 생뚱맞게 자리한 사찰이라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그곳의 간판들조차 작당하듯 석불이라는 이름을 사이좋게 나누어 갖고 있다. 마을 이름은 석불리이고 근처 가게들은 석불회관, 석불슈퍼이다. 초등학교 이름도 석불초등학교이며 심지어 초등학교 현판조차 푸른 꿈을 심고 가꾸는 석불교육이다. 이쯤 되면 삼기면 연동리 사람들에게 석불은 일상을 넘어 뿌리 깊은 믿음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석불사의 창건 당시 이름은 복림사다. 조선 후기에 중창되면서 석불사로 개칭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963년 폐사로 남아있던 절터에서 석불이 발굴되면서 중창된 절이다. 이때 발굴된 유물은 7세기 전반 백제 무왕 때 것들이다. 시기적으로 미륵사지 창건에 앞서 건축된 사찰로 짐작된다. 석불사 근처는 본래 산이었으며 석불은 땅에서 솟은 것으로 전해진다. 발굴 당시에는 석불의 좌대까지 붉은 흙이 묻어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땅에 묻혀 있었음을 말해준다. 대웅전을 짓기 전 마을 사람들은 석불사 부처의 몸에 지프로 나래를 엮어서 둘러놓고 불공을 드리기도 했단다. 그만큼 이곳 사람들은 도로에 인접한 일주문의 편액처럼 미륵산 석불사라는 글씨를 마음에 새기며 사는지도 모른다. 석불사 석불의 광배. 석불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 건물로 1999년에 새로 지어졌다. 대웅전 현판은 한석봉으로 잘 알려진 명필 한호의 솜씨가 더해져 있다. 그 글씨가 새겨진 대웅전에 들어서면 석불의 웅장함과 광배에 새겨진 장중한 무늬로 인해 사찰을 찾은 이의 감정이 다소 위축된다. 그 감정은 석불의 옷주름에 새겨진 몸체와 직사각형 형태의 받침대 그리고 거대한 광배에서 비롯된다. 물체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백제 최대 규모 3차원 조각의 환조 석불 앞에서 감동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 그 광배를 오래 바라보면 당시 백제인의 불심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광배의 높이는 4.48m, 몸의 높이는 1.69m 이상이다. 재료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그 웅장함을 더한다. 석불의 몸매는 비교적 균형 잡혀 있으며 광배의 중앙에는 둥근 머리 광배가 볼록 나와 있다. 그 안에는 16개의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바깥은 방사선으로 퍼져 있다. 바깥은 불꽃 무늬를 배경으로 7구의 작은 부처가 돋보인다. 석불은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가슴에 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3번째와 4번째 손가락을 구부려 다리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특이함을 유지한다. 석불의 머리만 놓고 보면 어색함을 감출 수가 없다. 몸체 위에 머리의 비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볼 수 있는 부처의 머리카락도 없으며 눈매와 귀 부분도 조잡하게 처리되어 있다. 미술사학자 진홍섭의 한국의 불상에 의하면 연동리 석불사의 머리는 옆에 보관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그 머리가 그 머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석불사의 석불은 남원에 사는 어떤 사람이 현몽하여 제작되었다고 전한다. 석불이 3일 밤낮으로 그에게 현몽하여 결국 남원 사람은 석불사의 부처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일설에는 그 주인공이 강현욱 전 도지사의 선친이라는 풍문이 떠돌기도 하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머리 잘린 석불, 땀 흘리는 석불. 그렇다면 석불의 머리는 왜 잘리게 되었을까? 1597년 정유재란 때 외장 카토 기요마사는 근마에서 여산을 통해 한양으로 진격하던 중 근마 지역에서 발이 묶였다. 진격을 명령하기만 하면 대낮에도 칠흑 같은 안개가 끼었기 때문이다.
기요마사의 부하들은 주변을 염탐한 끝에 이곳 마을 사람들이 석불 앞에 모여 왜군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기요마사는 석불사로 달려간다. 석불에서는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지만 기요마사는 단숨에 석불에 목을 베었다. 그러자 안개는 걷혔지만 이내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때 낫과 죽창으로 무장한 의병들이 돌진해서 기요마사는 대패당하고 말았다. 석불사는 불가사의한 이적을 함께 전한다. 석불사의 석불은 흉사의 조짐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일반적으로는 기온 변화에 따라 불상이 머금었던 습기를 바깥으로 분출하면서 생기는 자연현상이라는 학계의 주장이 있지만 자연현상치고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흉사에 맞춰서 석불은 땀을 흘린다. 석불사에서 제공한 안내문에 따르면 석불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이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월 26일 보름 전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진 1980년 5월 18일 이전 IMF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인 2009년 5월 23일 이전에 땀을 흘렸다고 한다. 최근에는 2013년 2월 1일 오후 7시경과 2016년 3월 5일 오후 5시 10분경에 석불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석불사의 석불이 땀을 흘리는 현상이 그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땅에서 솟은 석불사의 석불은 머리가 잘리더라도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죽음과 폭력을 두려워한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산시.